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얼마 전 대장동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극우 보수 진영에서 맹비난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및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소신을 갖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드러난 범죄 수익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같은 학살자가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다 라고 버텨도 가족 명의로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독립몰수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유죄 선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임이 명백하다면 형사재판과 독립해서 범죄 수익 추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일과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제가 이를 제안하자 이미 추진 중인 것이다 이러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유병언 씨 사망 당시 잠깐 주목을 받았지만 그 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시절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던 한동훈 씨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무속에 심취한 부패한 사또 부부를 극진히 모시던 형방이 자신이 팽을 당하자 그제서야 꽹가리 치는 격입니다. 사또 자리 또 차지하려고 몸값 올리기에 급급한 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독립몰수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에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하고 피고인 사망, 해외 도피, 소재 불분명, 피의자 불특정 등에 적용하면 됩니다.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드러난 범죄 수익, 기소 또는 선고 당시 재산범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요건으로 넣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추징금 7,814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473억만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나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부패 근절과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사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균택, 백혜련 등 민주당 의원들도 독립몰수제 도입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속내가 뻔한 대장동 환수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캄보디아 납치 범죄단체, N번방 성착취물 사건 등 이런 흉폭한 범죄인들이 얻은 수익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김건희 씨 집안의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안 준비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이 헌법 정신을 비웃듯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당의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공천장을 흥정하며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위헌 행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실태는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무려 280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이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꼬리표 없는 이 현금 다발의 용처는 어디입니까? 이 돈이 여의도 뒷골목으로 흘러들어와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검은 연료로 쓰이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명백한 물증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윤영호 씨의 오락가락 증언만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자당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증거까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통일교의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 골든타임을 벌겠다는 꼼수와 다름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역 없는 엄정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수본의 명운을 걸고 이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수사 결과 어떤 정당이든 통일교와 결탁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정당은 민주공화국의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차제에 어느 정당이든 종교단체로부터 불법 자금이나 조직적 지원을 받는 일체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통일교는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간의 은밀한 결탁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 사태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신정국가에서는 종교가 정당의 상전 노릇을 할지 몰라도 민주공화국에서 정당의 주인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신장식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 윤석열 내각의 핵심 인사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내각은 내란 내각입니다. 내란 외환 특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중단 없는 발본색원 수사. 둘째, 법 왜곡죄입니다. 특검 수사 종료가 내란 수사 종료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왜 12월 3일인지, 이재명, 조국 등 수거 대상은 대체 누가 선정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2차 특검 구성 전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방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건건히 막아서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조속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 왜곡죄 도입입니다. 내란 특검 영장 기각률은 46.1%, 김건희 특검은 32%,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무려 90%에 달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27%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검 영장 기각률 자체가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웅변합니다. 법 왜곡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합니다. 왜곡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지규현 판사가 내린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해당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왜곡된 법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만든 사건이 해당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입니다. 법 왜곡죄는 문명국에 없는 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법 왜곡죄로 기소된 85건 중 66건, 6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21년 사이 기소된 12건 중 10건은 유죄, 그중 실형 1건, 집행유예 7건, 벌금형이 2건입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선진국 독일에서도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특권 계급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복 귀족, 판사, 검사에게서 특권을 내려놓게 하고 범죄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명하는 의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특별 현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이미 지난 12월 2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가 있었고 다음 날엔 정무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쿠팡의 CIS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문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아프게 쿠팡의 문제점을 짚어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맨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빨리 사과해야 할 시점에 사과를 하지 않았고 가장 빨리 보호해야 하는 고객들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 발표에 박대준 대표이사를 차임하고 해롤드 라저스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그간 사정에 대해 상세히 알기 어려운 외국인이 나와서 통역이 오가는 세상 답답한 청문회를 만들겠다라는 쿠팡의 얕은 수가 그대로 보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최고 책임자인 범킴 의장과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들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을 호구로 여기는 쿠팡 경영진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처사라 평합니다.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질문을 대신 묻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의 고객이자 피해자인 국민 앞에 서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쿠팡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고객을 무시하고 고객을 거부하는 회사의 끝이 좋아서는 안 되겠죠. 쿠팡은 고객보다 돈을 우선했고 신뢰보다 힘을 선택해왔습니다. 국민과 파트너사들의 불만이 무엇이든 이윤 추구 이외의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까지 로비하며 한국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조국혁신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8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어느 당보다 가장 냉철하고 가장 전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고객과 상생하는 기업들의 진흥을 위해 애쓰는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하루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개